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숨진 백원우 특감 반원 수사관 A씨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이 정폭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A4 용지 9장 분량의 유서, 그 내용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벌벌 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방금 나온 속보입니다. 백원우 특감 반원으로 활동했던 A씨,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수사관 A씨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이 정폭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유서의 일부가 공개돼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 내용은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키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A씨의 휴대폰을 함부로 손대지 마라, 증거를 보존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휴대폰으로 장난치려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숨진 A씨의 휴대전화가 공개되면 이 안에서 엄청난 내용들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휴대폰에는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 등등의 메신저를 통해서 청와대 인사라든지 다른 특정한 인사들과의 대화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니들이 지우거나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휴대전화 증거 보존을 요청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유서에다가 적었다는 겁니다. 세계일보가 방금 보도한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숨진 A씨는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가는 듯 보이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이런 암묵의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던진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조직에 충성하기 위해서 내 입으로는 불 수가 없다. 그렇지만 내 핸드폰을 살펴보면 여기 다 나와 있다, 알아서 처리하라, 이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 A 행정관, A 수사관의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이 요동칠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오늘 오전 고민정 대변인의 이 말을 통해서 청와대는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원칙대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국민들이 과연 믿을지 의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인이 된 A씨는 A4 용지 9장의 유서를 통해서 아내, 자식, 친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까지 구분해서 유서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키지 말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자, 휴대전화에는 통화 내역, 메신저 내용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A 수사관은 상당히 활발하게 민정비서관실 내부에서 일했던 특감 반원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별동대라고도 부릅니다. 민정비서관실 본연의 임무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별도로 비밀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닌가. 또 이 사무실도 이 민정비서관실 산하에 있는 게 아니라 별관, 창성동 별관에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증언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A씨, 숨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증을 내가 휴대전화에 담고 있으니 내 휴대전화는 초기화시키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검찰은 방금 오후 4시부터 서초경찰서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미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A씨의 휴대전화에서 어떤 폭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셈입니다. 자, 자신의 휴대전화 초기화를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을 통해서 가족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이외에 휴대전화 증거 인멸을 하지 마라, 휴대전화의 증거를 보존시켜달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A 수사관이 이런 메시지를 남긴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석들이 나옵니다. 검찰 참고인 출석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백원우 전 비서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본인의 입으로는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대신
휴대전화를 통해서 휴대전화를 물증으로 남겨서 스모킹건으로 남겨서 의혹의 실체 규명에 윤석열 검찰이 다가가도록 한 게 아닌가, 그 길을 열어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세계일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무자인 A 수사관이 어떤 압박을 받아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부 지시를 따르는 실무자 위치였을 뿐인데 마치 A 수사관 책임으로 몰아가려 한 분위기에 압박을 느낀 정황도 포착돼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 방조, 교사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높다. 이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A 수사관을 누가 압박했는지, 어떤 일이 이 젊은 가장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갔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검찰은 방금 전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경찰서는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국과수에서 특이한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을 회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A 수사관의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에 차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청와대는 백원호 전 비서관 산하의 별동대 운영에 대해서 거듭 부인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백원호 전 비서관과 함께 일한 수사관 2명과 관련해 당시 두 분의 특감 발언들이 직제상 없는 일이라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 고민정의 말이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편 이처럼 사건이 확대되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피해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오늘 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울산시장 지난 선거는 공권력이 개입해 불공정한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하였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나요?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